네, 안녕하세요. 네, 토가연 공인중개사 사무소 홍승철 수장입니다. 네, 금일은 이제 계속 이어서 토지 입문자 과정,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 입문자 과정 중에서 네, 개발호재 파트를 이야기를 아직 안 했죠. 그래서 네, 생애 최초 토지 투자, 네, 개발 호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 개발 호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지금 그 개발지에서 그 개발지들에서 어떤 뭐 개발 호재가 있는지를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토지 투자를 하시려는 네, 여러분들께서 과연 개발 호재라는 것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네,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겁니다. 성공 투자를 하든 사기를 당하든 둘 중에 뭔가 한 가지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그것의 첫 번째가 바로 투자자 본인이 뭐 감성적으로든 이성적으로든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든 아니면은 정말 혹해서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끌리는 것은 개발 호재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과연 그 개발 호재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블로그에도 막 적어놓고 했죠. 그래서 앞에 시간에서는 그 동영상에서 땅의 생명 5가지, 땅의 생명 5가지는 토가연 저 랜드홍이 이제 만들어낸 용어고요. 네, 제가 토지 투자를 다년간 수년간 하다 보니까 중요한 핵심 키워드 5가지를 땅의 생명 5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용도지역 입지, 개발 호재, 규제 지목이에요. 오늘은 개발 호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여기도 써놨지만 가장 관심 있어 하고 가장 쉽게 현혹당하는 것이 개발 호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갈까요? 개발 호재는 양날의 칼이에요. 양날의 칼. 여러분들이 토지 투자에 성공할 수도 있느냐 아니면은 이상한 규제에 묶여져 있는 것들을 막연한 가정법 논리에 해당되는 그 개발 호재에 의존하는 100% 그렇게 하면서 투자를 하느냐. 네. 그러다가 투자 기간이 처음에 3년 예측했고 5년 예측했는데 그러다가 10년 동안 가버리는 겁니다. 호재가 취소, 축소 됨에 따라서 이제 투자 기간도 거기에 비례해서 달라지겠죠. 옛말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하죠. 근데 토지 투자는 다릅니다. 네, 그대로 한번 볼게요. 소문이, 즉 개발 호재가 잘난 잔치가 거하게 벌어져야 되고 거기서 맛있게 먹어야 돼요. 소문은 개발 호재를 말하는 것이고 소문이 잘난 잔치는 그 개발지 시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대표적인 데가 뭐 남원주, 서원주, 지금은 또 이제 북한하고 관계가 좋아지다 보니까 접경 지역 쪽이 네, 투기 수요가 굉장히 몰려가고 있어요. 네, 그런 데는 자 지금 현재 그런 곳은 소문이 잘났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네, 개발 호재가 지금 뭔가 구체화되는 것들은 아직은 없는데 기대 심리에 의해서 네, 마치 개발지인 것 마냥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수요가 공급보다는 수요가 네, 묻지마 투자가 극성을 부리는 거죠. 네, 저 랜덤은 그런데 쳐다보지 않습니다. 굳이 북한과의 관계로 인해서 토지를 접해야 된다 그래도 네, 3번 국도와 1번 국도 말 나온 김에 지도를 한번 살짝 볼까요? 3번 국도, 1번 국도라 그러면 잘 모르시니까 네, 이 경기 북부 쪽은요 네, 여기 1번 국도 올라가죠. 1번 국도 파주를 통해서 개성을 가는 겁니다. 이게 경기 북부권에서는 가장 핵심 동맥에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도로입니다. 이 도로에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따라서 A급 입지, 특급 입지, B급, C급으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통일 이슈와 북한 이슈를 살짝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곳이 3번 국도를 따라서 올라가는 쪽이에요. 수유산역까지 전철이 개통되어 있나요? 아마 그럴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대광역 지나가고 뭐 이렇게 지나가죠. 예. 그래서 1번 국도와 3번 국도를 본다면 이 중에서도 개발행위 가능성이 높은 애들을 위주로 네, 시세보다 낮은 급매물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게 맞는 것이 무턱대고 그냥 아무 땅이나 지금 뭐 땅이 없다라고 매스컴에 나올 정도죠. 네, 그거는 개발지 시작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네, 오히려 개발행위가 가능한 네, 그러면서 주변에 개발호재까지 분포하고 있으면 좋겠는데 그 개발호재를 어떻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알아보겠다라는 겁니다. 네, 김대감집에 이제 아들내미가 잔치한다 그래서 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네, 벌어졌고 자 문제는 그 잔치에 가서 김대감집에 가서 아무 음식이나 음식이 굉장히 많겠죠. 대감집인데 뭐 음식이 한두 가지겠어요, 그죠? 네, 전부 다 이제 맛있어 보이면 안 돼요. 다 맛있어 보이거나 욕심이 과한 나머지 음식이 덜 익었는지 또는 상했는지 양념이 제대로 잘 앞뒤로 골고루 잘 배었는지 판단을 안 해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네, 지금 그런 이슈죠. 남북 공동 정상회담에 따른 뭐 대략 뭐 볼까요? 네, 경기 북부 토지라고 그러면 나올라나? 경기 북부 토지라고 그러면 뭐 대충 뉴스가 나올라나? 네, 보세요. 네, 기대 부푼 부동산 시장, 토목 건설주, 경기 북부 땅값 한박 웃음, 그쵸? 이렇게 경기 북부로 올라갔다 그러네요. 종전선언 기대감에 따른 땅값 들썩. 네, 그쵸? 네.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모든 음식, 모든 땅이 다 매력적으로 보이면 큰일 납니다. 그쵸? 네. 음식이 덜 익었는지 상했는지 규제가 있는지 개발행위가 불가능한지 어떤지를 판단을 해봐야 돼요. 양념이 제대로 배었는지 수요와 공급이 적절해가지고 가격이 적당한지 안 한지를 네,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토가연을 알게 되신 순간부터는 제가 항상 그러죠. 토지 투자는 철학과 기준이 있어야 돼요. 완전 초보 투자자, 완초 투자자 분들이든 아니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든 간에 네, 어디에 휘둘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참 이게 성인군자가 아니고 사람인지라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인지라 계속해서 좀 다른 사람, 제3자의 이야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저 토가연 랜동이 땅을 저희 실전 투자반에 계시는 A라는 분한테 예를 들어서 안내를 해드리잖아요. 그 A라는 분은 저 랜동 믿어요. 믿는데도 자꾸만 옆에 있는 지인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네, 야, 이 땅 어떠냐? 야, 가격이 이렇다는데, 야, 이거 어때 보이냐?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 지금 심적공부 파트에서 해야 될 이야기이긴 한데 잠깐 짚고 넘어가면 중요한 것은 옆에 물어보는 그 지인들 특히나 그 지인이 공인중개사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뭐냐? 내 친구가 땅을 나한테 물어봐. 근데 나는 공인중개사야. 소위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 근데 나는 도심지 한복판에서 상가라든가 아파트 전월세를 위주로 하지 땅은 거의 취급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면 그분은 땅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한테 뭔가 전문가의 냄새는 풍겨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뭔가 짚을 거는 짚어주게 되는데 그 짚어주는 부분에서 오버하거나 부정적인 뉘앙스로 뭔가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사람인지라 이 친구가 5억 들고 있어? 땅 살라 그래? 야 근데 지금 내가 가진 원룸 5억짜리 수익률 괜찮은 게 나오는데 오히려 땅이 아니라 원룸을 이 친구한테 밀어봐야겠다. 그러면 랜동이 안내한 땅에 대해서는 좋게 보일 리가 없어요. 사람인지라. 네. 그러면은 또 더 중요한 건 이런 분들이 뭐 별로 없다고 치더라도 양심껏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객관적인 팩트, 땅의 생명 5가지를 핵심으로 짚어주는 지인 공인중개사분들도 계시겠죠. 용도지역 뭔지 한번 알아봤어? 네. 입지 알아봤어? 네. 개발호재 알아봤어? 규제, 지목 알아봤어?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팩트죠. 그거를 해석하는 것은 주관적인 거고요. 그쵸? 근데 중요한 것은 더 문제는 뭐냐면요. 제3자한테 물어보는 실전 투자반에 계신 그 고객 담당자분이 질문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참 심적 공부 파트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개발 호재를 놓고 그런 식으로 물어본다. 네, 그 개발 호재가 확정적인 개발 호재, 소문적, 예측 가능한 사실적 밑에서 이야기할 건데요. 그런 거에 따라 달라지게끔 해석이 나오거든요. 네, 해석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그런 거에 대한 단연간의 경험과 그리고 주변 토지의 구성 요소에 서로 융합해서 분석을 하는 경험이 없이는 네, 확정적인 개발 호재가 돌아가고 있으면 네, 가격이 오를 대로 올랐다고 지인분이 그런 멘트 한번 던지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랜드홍이 어떤 객관적인 시세적인 가격을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뭔가 네? 뭐 당하는 느낌이죠. 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본인 스스로의 철학과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제3자한테 휘둘리지 않으려면 특히나 땅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땅은 음의 성질입니다. 추후에 다 심적공부 파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철학과 기준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완초 투자자 본인 스스로가 현지 부동산에 가서 땅을 답사해 봐야 그냥 전부 다 흙이고 돌이고 멀리 보이는 건 산이요 이건 물이로다. 그쵸? 다 그거예요. 제가 답사를 하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전문가의 브리핑과 그리고 이거 브리핑 안 믿어도 좋아요. 저 랜드홍이 말하는 게 오바스럽거나 안 믿어도 좋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으니까 제가 신뢰감을 못 드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 중요성에 대한 강조가 있고요. 차순위가 있어요. 토지 투자를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분석을 합니다. 입지 분석에서도 현재 환경 분석이 있을 거고 미래 환경 분석이 있을 거예요. 앞 시간 강의 한번 찾아보세요. 앞 시간 강의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런 우선순위가 있고 차순위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우선순위가 10가지 중에서 예를 들어서 검토한 구성 요소가 10가지 중에서 7가지는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게 상급으로 해당이 되는데 3가지가 차순위이면서 하급에 해당돼요. 중하급에. 우선순위. 그 땅 투자 고려하는 구성 요소에 있어서 무게감이요. 그런데 네, 그 3가지, 2가지, 1가지 때문에 마음에 걸려서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이 완전 초보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3자. 뭔가를 누군가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거 어때? 이 앞에 축사가 있는데 어때? 라고 했을 때 그 제3자는 그 한두 가지에 꽂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더 깊숙이 하는 경우가 많죠. 체면 때문이라도.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가서는 네, 전문가의 이런 이야기보다 이게 참 안타까운데 마지막에 가서는 지금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심적 공부 파트를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개발 호재는 밑에서 이야기할 거고. 네. 마지막에 가서는 완전 초보 투자자 본인의 지식 수준에 입각한 이것도 참 문제죠. 네. 본인 스스로가 병을 못 고쳐서 전문 의사를 찾고 섭외를 결국엔 해서 그 의사한테 몸 좀 치료해 주세요. 내 병 좀 낫게 해주세요라고 맡겼는데 자 의사가 이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스케줄 돼가지고요. 자 수술대에 올라가세요. 이제 마취하고 이제 자 메스 들고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딱 했는데 잠깐만요 의사 선생님. 네 지금 저 마취하지 말고요. 수술 방법은 자 선생님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아니에요. 자 요렇게 가죠 요렇게. 오히려 수술대에 누워서 의사 선생님을 지금 본인 지식 수준에 맞춰서 수술을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토지 투자에 가면 마지막에 일어나는 행위입니다. 브리핑 다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의견보다 본인의 지식 수준에 입각한 걱정과 두려움이 계속 드는 거예요. 내 2억, 3억 이거 피 같은 돈인데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전문가는 괜찮다고 하는데 난 지금 저 앞에 200m 앞에 묘지가 하나 보이네. 땅 모양이 조금 이렇게 생겼는데 네, 걱정과 두려움, 차순위의 이제 토지 투자 구성 요소의 고려 사항에 온 정신을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토지 투자에 대한 철학과 기준이 정립되지 않고서는 네, 아무리 현지 부동산 다녀봐야 다 헛수고예요, 헛수고. 얼마나 현지 부동산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땅 투자하러 오신 분들의 자금의 성격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월수입 사정 고려하고 가족관계 고려하고 투자의 스타일 고려해가지고 정말 돈이 되는 물건 해주려는 사람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3억 4억 있다고 이제 부동산에다가 얘기를 하면 부동산은 그러거든요. 자
땅 보러 왔어요? 투자 자금이 얼마신데요? 3억이요? 그럼 3억짜리 물건들 쫙 꺼내 놓습니다. 5억이요? 5억짜리 물건 쫙 꺼내 놓습니다. 땅 보러 가시죠? 세네 개 보여줍니다. 마음에 드는 거, 예를 들어 고객이, 이거 좋다. 그럼 계약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네. 저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제가 이제 중개로 진행할 때는 고객이 원하는 땅 안내를 해줍니다. 근데 제가 컨설팅으로 진행할 때는 제가 원하는 땅을 고객한테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게 큰 차이죠. 왜냐? 컨설팅은 돈을 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네. 중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개는 말 그대로 고객이 A라는 땅을 좋아해, 마음에 들어해, 그럼, 네. 투자를 하겠대요. 매입을 하겠대요. 그럼 중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토가연을 만나셨으면 여러 교육과 상담을 통해 돈을 버는 노하우가 아닌 최소한 토지를 투자 목적으로 할 때,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거죠. 무엇을 질문하고 무엇을 알아보는데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하는지, 네,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 앞에서도 용도지역 입지, 지금은 개발 호재, 네, 용도지역 21개 종류, 도관농자, 이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해가지고 건폐율 용적률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어떻게 이 토지 투자 대상이 되는 물건에 해석을 해서 접목을 시켜서 해석을 하는지, 다른 구성 요소와 같이 융합을 해서, 그리고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알아보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개발호재 이야기 하는 겁니다. 땅 되게 좋아 보이죠? 네,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님 땅입니다. 네, 지금 팔아달라고 물건 나온 건데, 당진 송화읍 쪽에 있는 건데, 네, 지금 저희 고객분이 매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 대기업 쪽에서 결제 라인이 역시 대기업이라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네요. 네. 토가연에서 개발호재는 이렇게 분류합니다. 자, 개발호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소문적 개발호재. 두 번째, 예측 가능한 사실적 개발호재. 세 번째, 확정적 개발호재. 네, 지금 녹화되는 시간 좀 보고 갈게요. 네, 20분까지 하고, 네, 끊어서 다음 2부로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토하는 토지는 주변에 어떤 개발호재가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여쭤보잖아요? 그럼 거의 다 이제 확정적 개발 호재를 이제 말씀을 하세요. 네, 물론 틀린 답은 아니고요. 사실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없는 거죠. 네. 우리가 지금 토지 투자를 하는 목적은 말 그대로 돈 벌자죠. 돈을 벌자. 맞죠? 그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 땅 주변에 이 세 가지 종류가 골고루 있는 게 가장 좋아요. 소문적, 예측 가능한 사실적, 확정적.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토지 투자에 대한 이제 수준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긴 하지만, 완전 초보 투자자이시라고 하신다면, 확정적 개발 호재는 반드시 하나 정도는 국책 사업급으로 있으면 더욱더 바람직합니다. 근데 이제 확정적 개발 호재만 있다면 그 토지들은 이제 가격에 이미 반영이 꽉 찰 확률이 높을 거예요. 네, 그렇게 된다면 그게 이제 그런 땅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시세가 꽉 찼다 그래서 투자 대상이 아닌 건 아니에요. 개발 호재 진행 정도에 따라서 또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면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수익을 보고 나중에 되팔려면 투자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근데 이게 토지 투자의 기본이죠. 확정적 개발 호재의 장점은 완초 투자자분들이 걱정과 두려움에 투자 결정을 못 하는데, 이런 것은 좀 마음이 좀 편안하실 겁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호재들이 착공이나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 계약서에 도장 찍기 쉬워져요. 원주 기업도시 한번 보세요. 한 4, 5년 전, 4, 5년까지 갈 것도 없죠. 2, 3년 전만 해도 허허벌판이었습니다. 도로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 기업도시 한번 볼까요? 또 말 나온 김에 원주 기업도시. 여기 기업도시잖아요. 예전엔 이 기업도시가 제가 엄청 여기 이제 많이 다녔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가보면 이렇게 아파트 공사 전부 다 하고 있고, 건물들 지금 이 사진도 지금 1년 전 거라서 건물 지금 사진이 많이 없는데, 지금 이런 건물들 빼곡하게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건물도 지금 빼곡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환경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기업도시잖아요. 이 기업도시 외곽, 이제 외곽에 있는 이런 땅들을 우리는 투자를 해야 돼요. 여기 서원주 역세권이고 여기는 서원주 IC지 않습니까? 그럼 이 주변에 있는 어떤 땅들, 이 주변에 있는 어떤 땅들을 네, 아직도 이제 망설이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하세요. 기업도시가 안 되면 어떡하죠? 네, 참 거기에 대한 질문은 답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해드려도 안 돼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토지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너무 말도 안 되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오히려 이 기업도시 안에 완공되고 나고 지금 위례신도시 보세요. 위례신도시 상가 때문에 난리 났죠. 자, 위례신도시 상가. 자, 뉴스 볼까요? 어떻게 나오나? 자, 고분양가에 지어져 위례신도시 몸살. 네, 공인중개사도 말린대요. 투자하지 말라고. 이런 상가들, 위례신도시 빈상가 다 비어져 있거든요. 네, 오히려 소장님, 이 기업도시가 만들어졌는데 위례신도시처럼 아직 활성화가 안 돼서 상권이 활성화가 안 돼서 상가들이 다 비어 있고 그래서 내가 상가 투자를 했는데 수익률이 안 나오면 어떡하죠? 이 질문은 아주 제대로 된 질문입니다. 이 안에서 지금 식당 하나 차릴 건데요. 식당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면 안 되죠. 어떡하죠? 아파트 입주를 미분양이 많아서 못하게 된다면요? 네, 이런 질문은 맞아요. 근데 이 주변에 땅들을 놓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기가 기업도시가 취소되거나 축소되거나 잘 안 되면 어떡하죠? 라는 질문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네, 이 자체만으로도 여기가 허벌판이어서 착공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변의 땅값은 올랐습니다. 착공돼서 아파트가 이쪽에 롯데캐슬 아파트가 완판됐다라는 소식에도 땅값은 올랐습니다. 주변의 땅들은. 그게 바로 토지 투자예요. 그래서 이제 확정적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은 걱정과 두려움에 좀 마음이 많이 괜찮아지죠. 마음이 편해지는데 네, 그래서 도장 찍기가 쉬워지지만 몇몇 분들은 또 그렇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적 개발 호재 살짝 여기까지만 말하고요. 그 다음은 2부에서 그 다음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